안녕하세요. 저는 이해하고 지금 고등부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관련해서 학교별 특징과 저희 이해학원 고등부 수학 내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부는 저희 올해 이제 각 학교별로 시험들 좀 분석한 것들 말씀드리고 2부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학교는 저희 이제 광도고등학교 그래서 좀 특징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시험 난이도는 최근 들어서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되게 쉽다라는 말이 좀 많았는데 좀 그런 말들 때문인지 이번에 교장 선생님께서 바뀌시면서 조금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점수대가 좀 받기 어렵게 좀 나왔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이 광동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행평가가 조금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반영 비율이 수행 40%고 지필고사가 보통은 60% 정도인데 광동고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로 수행평가 비중이 좀 높고, 대신 이제 시험에서 광동고만 유일하게 서술형 문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광동고등학교는 수학 시험 대비할 때 애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서술형 평가를 준비를 하려면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하는데 광동고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단답형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답만 구하면은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은 좀 덜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도 광동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빨리 푸는 스킬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스킬들을 이제 서술형 평가에 사용을 하면은 점수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면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닌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동고 같은 경우는 사실 답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빨리 푸는 스킬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할 때 애들이 좀 쉽게 접근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나와서 보면 뭐 1등은 커트라인이 78점대, 그러니까 뭐 90점 넘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학교 때 대부분 학생들이 뭐 90에서 100점이 대부분일 텐데 고등학교는 90점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교에서도. 그래서 학교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도 막 진짜 어렵게 나오면 그냥 대부분 50점대예요. 중학교 때 90, 100 맞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나오면 그냥 50점대 나옵니다. 50점대. 지금까지 그렇게 항상 배워왔고, 이게 또 난이도가 아무래도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난이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평이하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광동고등학교는 교과서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없는 대신에 문항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항수가 19개에서 20문항 정도, 근데 광동고는 23문항 정도 보통 나옵니다. 대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문항수가 좀 차이 나는 게 있죠. 그래서 광동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학교. 자, 이번에는 경민고등학교인데 경민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객관식 문제가 좀 약간 쉬운 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객관식 문항을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보통 이제 서술형 문항을 조금 어렵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막 좀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은 쉽게 내는데 서술형은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 심화 문제, 4점짜리 문제들이나 뭐 킬러 문항들을 가끔 내기 때문에 경민고는 서술형 문항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비를 할 때는 이제 교과서 문항과 심화 문제를 저희 학원 자체 교재 킬러마스터를 이용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문항 자체가 객관식은 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 때는 그래도 뭐 높이 보통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경민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경민고등학교가 서술형 문항이 되게 또 배점이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배점을 좀 줄였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경민고등학교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서술형 한 문제에 막 12점씩.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어려운데 배점이 12점인 거니까 두 문제 틀리면은 뭐 24점 날라가니까 76점이죠. 근데 그 서술형 문제 12점짜리를 전교에서 맞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90점대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것도 좀 의식을 했는지 배점이 좀 골고루 좀 나오는 편이어서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학교는 이제 의정부고등학교. 네, 의정부고등학교는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운 그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학교 지금 나머지 3개 학교에 비해서는 항상 의정부고등학교는 좀 어렵게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랑 프린트 문제를 좀 많이 주시는데 이 프린트는 학교 쌤들이 EBS 좀 교재를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공립학교여서 그런지 계속 EBS 교재.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애들이 쓰고 있는 수능특강 문제, 수능특강 문제를 프린트로 좀 만들어서 보통 주시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수능과 좀 밀접한 수능특강 문제를 좀 풀리시려고 프린트로 그렇게 나눠주시고 거기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의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는 어느 학교나 어렵겠지만 이제 평이한 문제들은 이제 수월하게 뭐 4번, 5번까지는 그냥 수월하게 풀린 경우가 많은데 의고 같은 경우는 막 11번 이건부터 애들이 이제 막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애들도 시간이 조금 그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11번, 12번에서 막히다가 막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뒤에 거를 못 건드려 버리면은 이게 시간 배분에 실패해서 점수대가 막 많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 배분의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의여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역시나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고 대신은 이제 그 논서술형 문항당 배점이 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학이 보통 6점, 한 5점에서 6점 정도 나온다면 의여고는 10점짜리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여고는 서술형 문항이 아무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 배점이 높다 보니까 그 서술형 문항을 좀 푸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들을 좀 해야 해서 그런 게 조금 까다롭고 근데 이제 난이도 자체는 막 엄청 어렵지 않아서 그거 외에는 시험 대비할 때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의여고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는 저희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해서 등급별 커트라인이 좀 나오고 있는데 광동고가 그러니까 1학년이면 좀 많이 어려웠던 거지 사실은. 그리고 의고가 이번 1학기는 조금 쉽게 나온 편이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사실 좀 쉬웠어요. 이번에 좀 쉬웠고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또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의고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역시 많이 어렵게 나와서 좀 좋지 않았고요. 네, 80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의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별 수학시험 특징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저희 이제 1학원에서 학교 시험 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 고등부 수학 수업 시스템은 티칭 수업과 저희 코칭 수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티칭 수업 같은 경우는 티칭 쌤 선생님께서 이렇게 개념 정립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수업하고, 개념 최종 점검을 해서 티칭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코칭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 티칭 때 한 것들 피드백하고 나서 개인별로 이제 과제 검사, 저희 매주 그 코칭 수업 때는 과제가 나가는데 그 매주 한 것들에 대해서 과제 검사 및 이제 질문을 1대1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것들 개인별로 보충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코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업은 진행되고 있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1학년 2023년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반별 구성이 총 3개 반에서 4개 반 정도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별 상위권 반에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상위권 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월까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전체를 한번 선행을 돌릴 계획이고요. 나머지 반들은 아무래도 뭐 1학기 상 정도 내용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학 1학년 때가 애들이 가장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게, 또 1학년 1학기가 어떻게 보면 고등부 수학 중에서 양이 가장 많아요. 네, 가장 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2나 고3 되면은 진도를 나가기 어렵지 않고 양이 적다고 느껴지는데, 중학교 때는 되게 양이 적다가 갑자기 1학년 1학기 때 양도 팍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애들이 1학년 1학기 때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 방학 때 대비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마 고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내신 마스터인데, 이 내신 마스터는 사실은 교과서를 학교별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재고요. 이 내신 마스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별로 다 전 필수 문항을 해설 강의를 저희가 다 찍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교과서는 다 한 번씩 풀고 두세 번씩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다 모든 것을 하위권 같은 경우는 질문하기 어려운 거가 많고 막 자기가 막 다 모른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든 문항을 강의를 다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개인별로 발송을 해주고, 그 강의를 보고 와도 이제 모르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 달아주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모든 걸 질문하기가 좀 힘든 경우에 저희가 다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강의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강의까지는 안 봐도 대부분 풀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하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필요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수 문항들 다 찍어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2단계 말씀드릴게요. 자, 2단계는 기출 마스터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였고요. 기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를 좀 모아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기출 마스터 또한 전문화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시험 기간 때 정말 바빠요. 내신 마스터 문제도 다 찍어야 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나왔던 다른 학교, 타 학교까지 기출 문항들을 전부 다 강의를 찍어야 돼가지고 사실은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애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고 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제가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자, 2021학년도 이렇게 제가 혼자서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전 문항 그 풀이 강의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수업 때도 강의를 하지만 이제 뭐 모든 문항을 다 수업 때 풀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항들을 유형도 자기 좀 모르는 것까지 다 어렵지 않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다 위해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뭐 1등이 커트라인이 그리고 뭐 이제 한 번 이게 질문해서 사실은 풀었지만 애들이 뭐 1, 2주 지나면 또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은 알겠지만 집에 가면 또 모른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강의를 찍어가지고 애들이 복습할 때 충분히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 이제 킬러 문항들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항들이어서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나만의 시크릿 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오답 정리 좀 하는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마스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전 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반 정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따라오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반 위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분석 노트를 이용해서 또 서술형 문항들 대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의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술형 문항 대비가 좀 필수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개인별로 이제 풀이 과정 쓴 다음에 첨삭을 좀 해갖고 저희가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칭 수업 관련해서는 이제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개인별로 질문을 좀 받은 다음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질문을 했는지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록들을 이런 식으로 남기고 있고, 기록들을 보면 이제 어떤 유형들을 좀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공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시험 기간 때 하는 문제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매주 이제 코칭 때마다 저희 과제 한 100문제씩 나오고 있고 내신 마스터랑 뭐 기출 마스터랑 킬러 마스터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 한 달 정도 동안 문제를 상당히 많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학교별로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선생님께서 어떻게 파트에서 내셨는지 좀 보고 있고 각 문항별로 저희가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킬러 문항들도 이런 식으로 저희 선생님들께서 상세하게 좀 풀어가지고 기출 분석들을 지금 문제들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수학과 프로그램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